자, 이번 이야기 시청자 붕어찜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붕어찜님께서 오랜만에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귀신을 느끼고 보시는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눈으로도 보고 이게 냄새를 느끼는 건 아주 가끔이고요. 대화도 가능한 정도로 좀 볼 수가 있고, 네. 예, 뭐 그런 것 같아요. 어, 그게 설명할 게 없네요. 아니죠. 이게 있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면 뭐 연기로만 느껴요. 뭔가 귀신의 그 아. 기운만 느껴요. 아니요. 저는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도 맡고 그냥 뭐 오감 다 열려 있습니다. 이런 설명이 있어요. 네. 이게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그냥 뭐 눈으로 보면서 전부 다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네. 그죠?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붕어찜이에요. 오늘은 남편이 겪었던 이야기를 좀 들고 와봤는데요. 이거는 남편이 20살 되고 나서 한참 객기가 충만할 때 친구들이랑 여름방학 때 계곡에 놀러 갔다가 생긴 일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남편 행동이 이해가 안 가고 저쯤 되면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니야? 싶은 순간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좀 하기도 하는데 20살이면은 나이도 어리고 한참 멍청할 결정을 많이 내릴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남편이랑 저랑은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실제로 이 일이 벌어졌던 시기는 꽤 예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당시에 남편 친구의 할머니 댁이 가평에 있었는데 여름방학을 맞아서 뵈러 갈 겸 남편이랑 친구들까지 총 10명이서 거기에 좋은 계곡이 있다고 해서 겸사겸사 놀러 갔대요. 뭐 아직 차가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버스를 타고 텐트 3개, 뭐 각종 캠핑 도구, 코펠 버너 이런 것들을 챙겨서 바리바리 짐을 싸들고 마을로 들어간 거예요. 우선은 친구 할머니 댁에 먼저 들러서 인사도 드리고 정확한 계곡 위치를 들어야 되니까 여쭤봤는데 할머니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윗 계곡으로 가면 사람도 많을 거고 거기서 놀면 안전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네. 마을 초입에 있던 다리를 지나서 위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그 계곡으로 내려가는 입구가 있을 거라고 설명을 해주셨대요. 그 설명을 듣고 그대로 가서 말씀해주신 계곡에 도착을 했는데 물도 깊고 사람도 없어서 설명이랑은 좀 달랐는데 햇빛도 적당히 비치고 놀기 좋아 보였대요. 깊으니까. 재밌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텐트를 치고 놀기로 했어요. 지금은 당연히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거기서 고기도 구워 먹고 술도 마시고 그러면서 물놀이를 즐기면서 놀았대요. 근데 그게 첫날에 있었던 일이고 다음날 아침부터 좀 이상한 일들이 있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라면을 끓이려고 했더니 부탄가스를 5개짜리 4줄 해서 20개를 총 사왔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다 비어있는 거예요. 4개 빼고 나머지 다 가스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비닐도 안 떼는 완전 새 건데 그게 어떻게 다 그렇게 불량일 수가 있겠어요, 확률상. 예. 근데 뭐 흔들어봐도 아무것도 없는 게 느껴지니까 이게 흔들면 뭔가 안에 흔들리는 게 느껴지잖아요, 원래. 근데 아무것도 없고 완전 가볍더래요. 그래서 그게 불량인 줄 알고 그걸 사온 친구를 타박을 하면서 사와도 뭐 이런 걸 사오냐, 어떻게 3줄이 불량이냐 이러면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뽑힌 친구 2명이 가장 가까운 읍내로 나가가지고 부탄가스랑 고기랑 술이랑 이런 걸 더 추가로 사오기로 했대요. 그래서 나머지 인원들은 어제 먹은 걸 정리를 하면서 기다리기로 했는데 그중 한 명이 비어있는 부탄가스를 버리려고 못을 박으면서 구멍을 내고 있었대요. 원래 그렇게 버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전부 비어있는 거를 하나하나 확인을 했던 건데 캔 중 하나에 가스가 들어있었는지 친구 비명을 지르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박았던 못이 튀어나와서 눈 바로 밑을 스치고 지나간 거예요. 눈 밑에서는 피가 질질 나고 있고 엄청 큰일 날 뻔한 거잖아요. 그래서 친구분은 그 흉터를 아직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예. 친구는 당황해서 막 어버버거리면서 이거 왜 가스 들어있냐 이러고 얼빠져 있고 남편은 친구가 놀라있으니까 그 친구를 대신해서 나머지 가스통들을 한 번 더 확인을 하면서 본인이 직접 구멍을 뚫었대요. 나머지들은 진짜로 비어있었는지 그런 일은 또 없었고요. 그래서 버너도 이제 3개가 있었는데 전부 다 말썽을 일으키고 스파크가 안 튀기고 막 이래서 2명이 친구 할머니 댁으로 가서 밥이랑 라면을 해오기로 하고 떠났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인원이 10명이었잖아요. 그러면 2명이 시내로 가스랑 고기, 술 이런 걸 보충하러 가고 2명은 라면을 끓이러 갔으면 6명이 남았잖아요. 근데
제 남편 포함해서 6명은 물놀이나 하면서 기다리기로 했대요. 근데 10명 중에 맨 처음으로 시내에 나갔던 2명 기억나시죠? 그 2명은 수영을 잘해서 그 둘 빼고 나머지가 인당 하나씩 튜브를 갖고 왔대요. 그러면 8개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아무리 바람을 넣어도 하나도 팽팽해지지가 않아서 이상해서 살펴봤더니 8개가 다 예리한 무슨 칼 같은 물체에 찢긴 것처럼 한마디씩 구멍이 나 있더래요. 손가락 한마디만큼씩. 그래서 맨 처음에 가스 사러 간 2명한테 너네 오는 길에 튜브도 8개 사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남은 6명은 튜브가 없으면 수영을 못하고 거기가 좀 깊고 하니까 위험해서 할 게 없으니까 3명씩 이렇게 2팀으로 또 찢어져서 한 팀은 상류 쪽에 물살이 약하고 얕은 데가 있어서 전날에 확인했을 때 다슬기가 몇 개 보였던 곳이 있어서 그 스팟으로 다슬기를 채집을 하러 가고 남편 포함 친구 2명은 하류 쪽으로 물고기 그물 낚시를 하러 간 거예요. 그러다가 위쪽에서 엄청 크게 비명이 들려가지고 놀래서 다 같이 위쪽으로 갔는데 친구가 손에 엄청 긴 무슨 머리카락 같은 걸 뭉태기로 들고 놀래 있더래요. 그래서 친구는 머리카락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물이끼 덩어리였고 친구들은 막 등 뭐 쫄보 이런 식으로 놀리면서 잡은 다슬기랑 물고기랑 이런 거를 라면에 넣으려고 내장이랑 머리를 떼고 손질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펑 하는 소리랑 함께 어디서 시커먼 연기랑 불꽃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텐트를 쳐놓은 데서 불이 났는데 거기는 부탄가스도 다 터트려놔서 남은 게 없고 담배 피는 친구들은 전부 지포라이터를 쓰고 있는데 그거는 기름이라서 안 터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또 본인들이 챙겨서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이 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쓰레기 더미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읍내에 나간 친구들한테 너네 오는 길에 텐트도 사오라고 그랬대요. 그때 이제 친구들은 뭐 강아지 새끼들아, 호땡 자식들아 막 이런 식으로 욕을 하면서 도대체 뭘 하길래 텐트를 태워먹냐 이런 식으로 궁시렁 대긴 했는데 뭐 알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나간 거는 친구들이 8시쯤 흩어졌는데 오전 8시쯤 오후 1시나 돼서야 다 같이 다시 모이게 된 거예요. 네. 다슬기랑 손질한 물고기랑 이런 거 넣고 끓인 라면을 먹으려고 하는데 시내에 나갔던 그 2명만 그 라면에서 엄청 역한 비린내 같은 게 난다고 못 먹겠다고 딱 한 입 먹고 약간 구역질하면서 맨밥에 김치만 퍼먹었대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아무도 이상을 못 느끼는 거예요. 쟤는 왜 저래? 이러고. 그러고 물놀이를 했는데 다들 빨리 지쳐서 저녁에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준비를 한참 하고 있었는데 당일에 친구들이 새로 사왔던 고기가 있잖아요. 아침에. 그게 얼음이랑 같이 아이스박스에 있었는데 얼음이 다 녹아버리고 고기는 색깔이 약간 푸르딩딩하게 변해서 냄새가 심하게 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침 당일에 사온 건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깡통햄이랑 참치 같은 걸 다 때려 넣고 부대찌개에 라면을 끓여 먹기로 했대요. 당시의 상황이 수영 잘하는 2명은 라면 때문에 탈이 나가지고 속이 안 좋다고 텐트에 누워있고 2명은 맥주를 마시면서 물놀이하는 4명의 친구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4명은 다 전부 튜브를 타가지고 둥둥 떠있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남편이랑 다른 친구 하나는 밥을 하러 빠진 상태였는데 국물에 면만 넣으면 되는 상황에서 물놀이하는 친구들한테 이제 면 넣을 거니까 면 불기 전에 나와라. 이제 너네 슬슬 나와야 된다. 면 넣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남편이. 근데 물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 쳐다도 안 보고 서로 마주본 채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런 식으로만 대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왜 저러냐, 진짜 개웃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친구 한 명이 막 사진을 연사를 찍었대요. 꽤 오래 그러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이 점점 이상함을 느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수영 잘하는 속 안 좋아가지고 이게 누워있던 그 2명한테 쟤네 상태 이상하니까 가서 니네가 건져와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 2명이 각자 2명씩 튜브에 달린 끈을 잡고 끌어당겨서 나오는데 이게 그 친구들이 하늘 쪽으로 고개를 꺾어서 하늘만 보면서 마네킹처럼 빳빳하게 굳어가지고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인 남자 1명이 2명씩 끌고 나오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거 이게 허우적대지도 않고 진짜 그냥 인형처럼 뻣뻣하게 끌려 나온 거죠. 그래서 물에서 나온 뒤에 친구들은 얘네 장난치는 줄 알고 막 장난스럽게 얼굴을 여러 번씩 때리면서 막 소리를 질렀대요. 야 일어나 그만해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갑자기 동시에 4명 다 거칠게 숨을 막 헉헉 몰아쉬면서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사람들이 이게 약간 나머지 친구들이 상황이 심각한 것 같다는 판단이 들으니까 너네 괜찮냐고 나머지들이 막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4명이 하는 소리가 내가 왜 여기 있지? 옷은 또 왜 젖어 있고 근데 방금 전까지 저 위에서 속쇠랑 돌판에 고기 구워 먹고 있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나머지 6명은 뭔 개소리야 하면서 너희 좀 전까지 물에 떠 있었잖아 이러면서 친구가 찍었던 그 연사 찍었던 거 있죠. 막 쟤네 개웃긴다 이러면서. 근데 그 사진은 아무도 안 나오고 계곡 배경만 찍혀 있더래요. 그때가 해질 때쯤 이러니까 그 노을 배경에 계곡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4명은 계속 저 위쪽에서 우리 고기 구워 먹고 있었지 않았냐 이렇게 주장을 해서 우리 기억 안 나냐 우리 아침에 사왔던 고기 이상하게 다 상해버려서 부대찌개 라면 끓여 먹기로 하지 않았냐 하면서 아이스박스를 열어서 보여줬는데 고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물음표만 뜬 상태로 기절했던 친구들이 주장한 장소까지 올라가 봤대요. 예. 근데 거기에 불도 안 피워진 돌판이랑 석쇠 위에 그냥 그 푸르딩딩하고 냄새나는 썩은 생고기가 쭉 올라가 있는 거예요. 마치 굽는 것처럼. 근데 그마저도 절반은 이미 없는 상태고 한 줄은 이빨 자국이 나 있더래요. 그냥 생인데. 그걸 보고서야 다들 무섭다고 느낀 거예요. 근데 그중 누구도 그걸 티내지 않고 10명 다 약간 허세랑 가오를 잔뜩 부리면서 아 나 안 무서워 막 이러면서 해져서 껌껌해진 산을 당당히 걸어 나갔대요. 그 정도면 뛰었을 것 같은데 마을 이장님께 그 와중에 또 새롭게 텐트 치고 놀 장소를 알려달라고 하려고 이장님 댁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저희가 윗계곡에서 놀고 있는데 여기 말고 다른 데 텐트 치고 놀만한 계곡이 있냐 이렇게 여쭤봤대요. 근데 이장님께서는 무슨 소리냐 윗계곡은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만 계속 반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지금 우리가 윗계곡에서 놀다 왔고 심지어 우리 거기서 잠도 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말씀드려도 너네 뭔 소리 하냐 거긴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셔서 새로운 장소를 추천받는 걸 포기를 하고 텐트로 돌아갔대요. 근데 때마침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계곡 바로 옆에 텐트를 쳐놨는데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자는 건 무리겠거니 생각을 하고 할머님 댁에서 자고 마저 술을 마시려고 텐트만 튼튼하게 재정비를 해서 쳐놓고 술이랑 부대찌개 라면을 들고 할머님 댁으로 갔대요. 근데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부대찌개 라면을 들고 갈 때 그럼 그 냄비를 한 명이 2손을 잡고 이렇게 들고 간 거잖아요. 냄비 들듯이. 그렇게 들고 갔어요. 근데 그날 거기서 밤새 술 마시면서 놀고 그랬는데 그때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대요. 날이 밝고 텐트 쳤던 곳으로 돌아가가지고 짐 챙기려고 하니까 갑자기 없던 펜스가 쳐져 있더라는 거예요. 큰 자물쇠가 걸려있고. 그래서 다시 이장님께 가서 저 안에 우리 짐이 남아있는 게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 뭐 대다수는 떠내려갔겠지만은 그래도 내려가 봐야 되겠다. 조금이라도 건져야 된다 이러고 문을 열어달라고 주장을 했고 이장님은 또 몇 년간 문을 안 열고 방치한 데 니네 뭔 소리 하냐. 철조망 넘어갔냐 어떻게 갔는지 말을 솔직히 해봐라 이러고 오히려 혼나기만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근데 할머니께서 여기를 알려주신 거잖아요. 와. 그러니까 남편 친구인 그 할머님 손자분은 억울함을 풀려고 할머니께 가서 할머니가 윗계곡에서 놀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이장님이 하룻밤 사이에 펜스를 치고 안 열어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님이 또 너네 뭔 소리 하냐 아랫계곡 가서 놀라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옆에서 듣던 마을 사람분들도 거긴 오래전부터 사람 발길이 안 닿는 곳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셔서 아무튼 문을 안 열어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짐은 못 찾고 돌아오면서 10명은 마을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 친구들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몇 주 뒤에 와서 시간 맞는 애들이 우리 짐까지 싹 다 찾아오기로 하자. 우리가 맞다는 걸 증명을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몇 주 뒤에 시간 맞는 친구가 4명이 있어가지고 이장님께 좀 끈덕지게 저 안에 우리 짐이 있다. 이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상황에 못 이겨서 이장님이 문을 열고 들어가 보셨는데 거기 안에가 결국 맞긴 했어요. 그러니까 짐이 있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물이 범람한 바람에 텐트랑 코펠 버너 이런 건 다 이미 작살나 있고 처음 놀 때 못 봤던 엄청 오래된 짐들부터 가장 최근 건 남편 일행 짐에 되게 오래된 쓰레기 더미까지 있고 불 붙은 흔적도 있더래요. 그리고 계곡이 완전 오랫동안 기억이랑 다르게 사람 발길이 안 닿은 것처럼 막 이끼도 껴있고 넝쿨 식물들이 완전 어두침침하게 드리워져서 음산하고 막 이랬대요. 햇빛도 처음에 잘 드는 줄 알았는데 한 줌도 안 드는 그런 장소였던 거예요. 친구 핸드폰으로 사진 찍었던 거 있잖아요. 그거랑 비교를 해봤는데 돌이랑 이런 바위 배치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장소가 맞긴 맞는데 상태는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거기가 한 70년대쯤 됐을 땐가? 오래전에 인명사고가 한 번 있었대요. 근데 그 이후로는 사람들이 거기서 물놀이를 하거나 야영을 하기만 하면 꼭 하루 이틀 후에 비가 엄청 쏟아져서 꼭 매년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장소였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2m 높이의 펜스를 치고 내려갈 수 있는 경로를 다 통제를 해서 둘러서 치고 굳은 자물쇠가 걸려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를 몇 년간 이장님도 그렇고 아무도 안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갔냐 이거죠. 이장님도 어이가 없어 하셨대요, 들어갔을 때. 근데 아까 그 기억나세요? 부대찌개 라면 들고 그냥 양손에 들고 왔다 갔다 했다 그랬는데 그럼 그 2m 펜스는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양손에 들고 2m 뭐 담을 넘을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 남편이랑 친구들 기억에는 그 펜스가 좀 오래됐으니까 거기에 담쟁이 넝쿨 같은 게 막 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남편이랑 친구들 기억에는 그냥 키 큰 나무가 거기를 쭉 삥 둘러가지고 있고 거기에 넝쿨 식물들이 좀 해가지고 이렇게 커튼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그래서 아 여기 운치 좋다 이러면서 들어갔대요. 본인들이 들어갈 땐 분명히 펜스가 없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뭐 부탄 가스랑 이런 이상한 사건도 있었고 뭐 근데 거기서 다친 사람은 없었고 예. 그런 이상한 일이 있었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제대로 흘려버린 거네. 그쵸. 흔하다면 흔한 사건이긴 한데 예. 근데 언제부터가 시작이었는지 감이 안 와요. 그러니까요. 이걸 저도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만약에 네, 부모님께서 보셨을 때는 근데 네. 이때쯤인 것 같아 라고 했던 시점이 있나요? 이게 홀린 게요? 네. 그게 웬만하면 저도 약간 예상이 갈 텐데 전혀 모르겠어요. 뭐 할머님께서 말을 하신 그 시점부터가 아니었을까 싶긴 한데 네네. 근데 이게 뭐 귀신들이 홀린다거나 이러는 거를 패턴을 약간 생각을 해보면 보통은 그런 거에 약한 사람이나 기에 약한 사람이나 아니면은 최소한 영안이 약간 뜨여있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노리잖아요. 네. 그런데 20대 초반에 장정 10명이 모여있는 그 그룹을 왜 노렸는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도 그 10명이 한꺼번에 그렇게 다 홀릴 정도면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으며 처음에 시내 나갔다 온 그 2명 있잖아요. 그 2명이 딱 그 수영을 잘하는 인원인데 딱 그 둘이 가위바위보에 져서 나갔다 왔다는 것도 뭔가 다분히 의도된 것 같고 막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으려면 과연 어떤 존재일까 싶겠다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많은 인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10명이 다 같이 그렇게. 이야, 아무튼 오늘 붕어집님이 오랜만에 오셨는데 굉장히 또 섬뜩한 이야기를 들고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붕어집님 시간 나실 때마다 다시 또 시들무에 이렇게 찾아와 주세요. 언제나. 감사합니다. 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 시청자 붕어찜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붕어찜님이 귀신을 정말 또 많이 봐오신 분이고 또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많이 겪으신 분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붕어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붕어찜님께서 해주실 이야기의 주제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이제 또 물놀이 가고 하면은 떠오르는 물귀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빠질 수 없는 바로 네. 또 여름의 물귀신인데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붕어찜이에요. 이거는 가평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이게 저랑 남편이랑 가평에 거의 처음으로 갔을 때 있었던 일인데 저랑 남편은 연애 때부터 간단하게 즉흥적으로 차박 가거나 캠핑 가는 거를 좋아해서 차에도 뭐 원터치 텐트나 돗자리 같은 건 넣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어딜 정해놓고 간 게 아니라 그냥 오늘 차박 갈까? 그러면 그래 이러고 정해진 거라 여기저기 돌아보면서 차도 세우고 차박할 만한 곳이 있나 찾아보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당시에는 그 차박 금지법이 생기기 전이라서 할 수 있었던 건데 또 그때는 저만 영안이 트여있는 상태여서 남편은 이게 보거나 느낄 수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제 말을 믿어주긴 하는데 보진 못했으니까 사랑해서 믿어주지만 좀 반신반의하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차박할 만한 장소를 찾다 보니까 괜찮은 작은 화장실이 있는 공터 같은 곳이 있어서 거기에 이미 차를 세워놓고 차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캠핑카도 몇 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거기가 계곡 근처여서 내려가가지고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얼마 전에 비가 와서 생각보다 물이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얕았어요. 그래가지고 애기들이 내려가서 물놀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성인이 들어가면 종아리 정도도 안 오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발만이라도 담궈볼까 하고 생각하면서 물가 쪽을 봤는데 물이 얕아서 별로 재미도 없을 것 같고 이미 애기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4, 5살 정도 되는 남자애 하나랑 여자애 하나 이렇게 놀고 있는데 부모가 거기 같이 있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넘어지거나 다칠 수도 있지 않나 싶고 그래서 좀 지켜보면서 보고 있었는데 근처에 세워져 있던 차나 캠핑카가 많으니까 부모님이 그냥 거기서 지켜보시고 계시겠거니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러다가 차 밖으로 끝내기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이랑 고민하다가 그 차에 어차피 텐트를 가지고 다니니까 근처 캠핑장에 바로 들어가서 놀다 가면 어떨까 그냥 내일 자고 가자 하는 얘기가 나와서 바로 즉흥적으로 또 이동을 했어요. 근처 캠핑장으로. 그래서 그 캠핑장이 바로 근처에 또 물놀이 할 수 있을 만한 하천이 있어가지고 거기 짐을 풀고 점심 식사를 하고 하천으로 물놀이를 하러 다시 갔거든요. 근데 아까 아침에 봤던 그 애기 둘이 이번엔 부모랑 같이 거기 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차박을 하려고 자리를 잡고 나면 잘 안 옮기잖아요, 그 장소를. 굳이 여기 다시 와 있다는 게 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긴 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애기들 노는 거를 그냥 멍 때리면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부모랑 딱 눈이 마주쳤는데 부모가 애기들을 보면은 보통은 그렇게 어린 애기들이 돌바닥 이런 데서 놀면 넘어질까봐 좀 지켜보면서 있어야 되는데 그 애기들을 보는 게 아니라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뭐야? 근데 표정이 좀 멍 때리는 표정? 그러니까 약간 넋이 나왔고 이러고 그냥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신경이 쓰이잖아요. 근데 이게 신경이 쓰인다고 해도 기껏 놀러 왔고 또 제가 물에서 노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신경 안 쓰고 눈치 안 보고 놀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가족은 안 보였고 제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은 추워지면 알아서 나가잖아요. 근데 물놀이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날이 어두워지면 햇빛도 없어지고 수온도 차가워지고 그러다 보면 축구도 위험해지고 뭐 돌바닥도 잘 안 보이면 넘어질 위험도 커지고 이러니까 남편이 시간 늦었으니까 캠핑장으로 돌아가서 씻고 저녁 먹자고 타이르는데 제가 계속 거기서 너무 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입술이 진짜 펄해지다 못해서 보라색이 돼갖고 돌돌 떨었대요. 남편 말로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추운지도 모르고 실제로 그 당시에는 그게 추운지도 몰랐어요. 춥게 느껴지질 않아가지고 물에서 나가기 그냥 너무 싫고 계속 여기서 놀고 싶고 남편이 나가자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남편이 너무 밉고 약간 원망스러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이제 와서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그렇게 저녁에 거의 해질녘까지 노을 볼 때까지 물에서 그렇게 버티고 있었는데 가랑비가 오는 거예요. 그 당시 물에서 놀다가 비 맞으면 엄청 춥잖아요. 근데도 물 밖으로 나가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놀고 있는데 엄청 쩌렁쩌렁하게 이게 뭐라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원래 재물님이랑 대화를 하면 그게 귀에 들리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울리는 것처럼 들려요. 근데 그게 엄청 크게 되게 흠칫하게 그 귀가 아프진 않은데 먹먹한 느낌이 들 정도로 실제로 귀에 들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진 않은데 그렇게 들리면서 고함을 지르시는데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이러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재물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저희 집에 가을이라는 고양이가 있는데 그 가을이라는 고양이 옆에 붙어 계시던 재물을 관장하시는 신이세요. 근데 제가 그 가을이가 어렸을 때 병들고 먹지 못해서 길고양이일 때 제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구조를 해서 저희 집에 키웠고 그걸 계기로 저희 집에 계속 머물고 계시는 분인데 제가 무당은 아니지만 저희 집에서 계시면서 뭐 기도나 이런 걸 드리지도 않고 하지만 밥을 먹을 때 뭐 식사 자리를 하나 더 마련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저희한테 뭔가 주시는 보호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분이거든요. 네. 무튼 그래서 재물님께서 와 계셨는데 이게 표정이 평상시엔 되게 온화하시고 기운도 옆에 계시면은 되게 따뜻한 느낌이 나요. 어떤 느낌이냐면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제트스파에서 이렇게 따뜻한 물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곳을 주변으로 이렇게 따뜻한 물이 쫙 퍼지잖아요. 그게 느껴지잖아요. 예. 물속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재물님 곁에 가면 재물님으로부터 그렇게 따뜻한 기운이 퐁퐁퐁퐁 솟아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날은 진짜 차가우셨어요. 진짜 화가 나신 거겠죠. 그래서 이게 표정이 화났다는 걸 넘어서 막 진노하신 표정으로 울그락불그락 하셔가지고 물에서 당장 나오라고 저한테 엄청 화를 내시는 거예요. 재물님 얼굴 딱 뵙자마자 이게 정신이 확 돌아오면서 엄청 추운 게 느껴지더라고요. 막 이빨이 따닥따닥 막 이러면서 떨리고 입술 보라색 된 것도 그제서야 좀 제대로 알게 됐고 남편이 얘기해도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고 한 귀로 들어가서 한 귀로 흘러가는 느낌이었는데
딱 거울 보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까지 놀았다고? 이러면서 놀라서 나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나올 채비를 하려고 튜브랑 수경이랑 들고 딱 일어서자마자 빗줄기가 엄청 굵어지는 거예요. 맞으면 아플 정도로. 그래서 미친 듯이 쏟아지는데 캠핑장으로 돌아가려고 물기 닦고 짐 정리하고 차 트렁크에 넣으면서 제가 놀던 데를 뒤돌아봤는데 제가 물에서 나오고 그렇게 짐 정리하고 뒤돌아볼 때까지 5분도 안 걸렸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물이 범람해서 원래 안 젖어 있던 데까지 물이 올라와가지고 수위도 높아져 있고 거기가 거의 나뭇가지랑 이파리 섞인 흙탕물이 막 콸콸 쏟아져 내려가는 상태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 있었으면 문제가 생겼겠죠, 저한테. 그래서 당연히 저는 추운 물속에서 무리를 했으니까 그날 밤에 열이 엄청 펄펄 났고 약을 먹고도 엄청 앓고 그날 밤에 되게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남자친구도 하루 종일 제가 물속에서 안 나가겠다고 주장을 하니까 제가 이렇게 휩쓸리거나 넘어져서 다칠까봐 옆에 지켜주느라 물에 같이 계속 들어가 있어서 체력이 방전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밤에 어두운 도로에서 졸음운전하면 그게 더 위험할 것 같아서 그냥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돌아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처음에 차박하려던 스팟 있잖아요. 저희가 원래 자리 옮기기 전에 있었던 곳? 거기 가서 제가 첫날에 못 느꼈던 이상함을 느꼈는데 그게 첫날에 비가 온 후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계곡에 물이 없는데 지금은 비가 왔는데 저렇게 물이 많이 차 있으면 그때는 진짜 물이 없었던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 두 아이 외에 왜 거기 사람이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가 계곡이고 차를 그렇게 많이 세워놨으면 사람들이 내려가서 물놀이를 하고 다른 아이들도 있고 했어야 되는데 네. 거기 사람이 없었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좀 소름이 끼치는데 그래가지고 진짜 물이 거기 없었던 게 맞나? 막 이런 생각에 좀 혼란스러웠고 또 거기가 막 물이 소용돌이 치면서 흙탕물 되었고 시꺼매져 있는 거예요. 안에가 안 들여다 보일 정도로. 근데 거기서 어제 본 애기 둘이 또 놀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부모는 또 없고 그래서 거기서 확신을 했죠. 아 얘네가 사람이 아닐 수 있겠다. 그래서 옆에 남편이 있으니까 남편 눈이 안 뜨인 상태라서 저기 물놀이 하는 사람 있냐? 라고 물어봤는데 당연히 없지. 누가 저런 데서 놀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뭐 더 이상 티는 안 내고 무서운 마음에 바로 집으로 갔고 그 다음부터는 가평에서 자주 놀긴 해도 그 계곡은 안 가요. 그리고 그 일 있고 난 직후에 집에 오고 한 하루 이틀 정도 지나서 거기에 대한 기사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정확한 신호는 안 나오는데 장마철에 계곡물 옆에 텐트 쳤다가 물이 불어나는 바람에 일가족 4명이 부모, 자녀 이렇게 해서 근데 그게 뭐 성별이나 신원 같은 건 안 나와서 모르겠으나 목숨을 잃었다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사실 그런 사건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제가 그 본 가족이 그 기사의 당사자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이 일을 계기로 좀 귀신에 대한 경계심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아니란 생각으로 아 내가 재물님이랑 같이 있는데 무슨 일이야 나겠어 이런 느낌이었지만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안 하는 그런 일을 만들지 않는 처음부터 그런 계기를 좀 얻게 된 것 같아요. 교훈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지켜주는 존재가 있는 게 굉장히 든든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근데 그게 만약에 지켜주질 못한다고 느꼈을 때 오는 공포감도 있을 거고. 네. 이게 재물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셨다기보다는 제가 좀 정신줄을 놓은 걸 아시고 네. 뭔가 남용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닐까. 왜냐면 이런 사건 말고도 제가 이거는 가평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강화도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고요. 근데 그때는 뭐 네. 거기는 남자분 영가가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아마도 물에 빠져서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땐 캠핑은 아니었고 차박을 갔다가 벌어진 일이었는데 제가 지금 남편이 나랑 연애할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 거기서 차박을 하는데 거기가 좀 기운이 음산하고 오한이 드는데 오한이 살갗에서부터 느껴지는 게 아니라 좀 뼛속에서부터 시리게 추운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이 들면 거기는 좀 음의 기운이 강하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귀신이 많거나 아니면 제가 본능적으로 내가 이걸 좀 조심해야겠다. 내가 여기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다. 이런 경고 메시지 같은 느낌으로 좀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차박을 했을 때 제가 그날 밤에 당시에는 근데 또 눈이 완벽하게 뜨인 상태가 아니었어가지고 그 남자분께서 약했던 건지 뭔진 몰라도 저한테 모습을 100% 드러내질 않으셨고 그날 제 몸을 굉장히 심하게 하면서 본인을 여기서 꺼내달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압박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건에 대해서도 분명히 재물님께서는 충분히 해결을 해주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안 해주셨다는 거는 아무래도 제가 이거를 좀 지혜롭게 헤쳐나가기를 바란 게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거에 계속 기대면 안 되겠다 이런 교훈도 얻었고 그 두 사건으로 인해서 또 저 자체도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서대문 형무소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진짜 되게 명예로운 죽음이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굉장히 숭고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끼어드는 건 말리지 않으셨을지라도 이런 식으로 오만 대 다 휘말리면서 다니면 난 널 지켜줄 수 없다. 이거를 분명하게 하시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저도 조심하려고 노력을 하고 함부로 안 끼어드는 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네. 본인의 능력으로 될지 안 될지 그거는 아무것도 그렇죠. 몰라요. 근데 거기에 네. 달려들었는데 만약에 내 능력 밖의 일이면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짊어지어야 되는 거니까 네. 이게 참 애매하네요. 확실히 영적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죠. 그리고 보통은 무당이 아니실 경우 사실 사람은 사람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본인 자체의 능력으로 무언가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생각은 위험한 것 같고, 그리고 신을 아예 받으신 무당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허락 없이는 일에 함부로 끼어들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알고 있어서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매사에. 그쵸. 예. 그러면 혹시 붕어쯤님 그나마 뭐 물귀신 이야기 말고도 와 근데 네네. 나는 진짜 이런 건 좀 기괴한 귀신이었다. 내가 봤을 때 아니면 말투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기억에 남는 귀신도 있어요? 네, 하나 있는데 네. 이게 제가 겪은 일은 아니고 남자친구가 겪은 일이거든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번에 그 돌비고등학교 사건 있잖아요. 남자친구가 이제 거기서 안 좋은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일 뻔한 그 일이 있고 난 후로 남자친구 눈이 완전히 확 뜨여버렸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인데 그 남편이 저랑 당시에 조금 싸우고 뭐 잠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다가 이런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 당시에 좀 속상해가지고 술을 많이 마셨대요. 이게 보이는 것도 힘들고 근데 저랑도 뭔가 사이가 좀 안 좋고 이러니까 그래서 술을 마셨는데 그 마시러 가는 길에 어떤 노숙자 아저씨가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얼굴이 되게 심한 곰보였대요. 요즘은 좀 보기 힘든 그 정도로 곰보고 되게 막 얼굴에 딱지도 많고 되게 더럽고 피부도 때 안 벗긴 것처럼 막 까맣고 지저분하고 이런 행태였는데 그분이 앉아 계시면서 동전을 구걸하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약간 집에서 이미 술을 한 잔 걸치고 다른 술집 가고 술을 먹으려고 한 거라 살짝 술이 된 상태로 그 남자분께 이거 돈 모아서 뭐 하시려고요? 하면서 동전을 주려고 앞에 쪼그랐대요. 쪼그려 앉았는데 그분이 딱 되게 놀란 것처럼 쳐다보시더니 술 먹으려고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이요? 술 드신다고요? 이러고 말을 했는데 그 남자분이 정신 차리니까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미쳤나 보다. 내가 미쳐가지고 먼저 말을 걸었네. 이거 큰일 났다. 이러고 되게 걱정하고 술을 마시러 가는데 갑자기 눈앞에서 불쑥 튀어나오면서 나 술 사줘 이랬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는 체를 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딱 봐도 그분 몰골도 그렇고. 그래서 술을 본인이 마시러 가는 길인데도 계속 무시를 했대요. 그랬더니 거의 한 일주일 정도를 잠도 못 자게 괴롭히고 계단에서 막 불쑥 튀어나오고 진짜 뒤로 넘어져서 큰일 날 뻔도 하고 계단이 좀 가파른 곳이었는데 막 그런 식으로 잠도 못 자게 가위 누르고 막 앞에서 불쑥 튀어나오고 깜짝 놀래키고 진짜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괴롭혔대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이 짓을 그만할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술 사줘. 계속 이 말만 반복을 해서 술 사달라니까 술 한 잔만 사주면 안 괴롭히지 막 이런 식으로 거의 놀리듯이 막 얼굴도 점점 괴상하게 변하면서 그 얼굴이 곰보였다 그랬잖아요. 그 눈앞에서 막 그 얼굴에 여드름이랑 고름 이런 거 터트리면서 좀 징그럽게 막 뚝뚝 흘리면서 굉장히 본인 요구를 들어주게끔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술을 사줬대요. 소주를 큰 거를 페트 소주를 사고 앞에 뭐 마른 안주랑 이런 걸 사가지고 겸상한답시고 식탁에다가 혼자 먹으려고 놓고 술 잔도 상대편 쪽에 하나 놓고 그러니까 본인 집에 혼자 있는데 술 따라줘 가면서 뭐 어떻게 돌아가셨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했는데 그 귀신 말로는 술 먹다가 죽었으니까 아직도 술 찾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자친구가 그렇게 술을 사주고 나서는 그 얼굴에 곰보도 다 없어지고 막 꼬질꼬질하던 행색도 다 멀쩡하게 일반 사람처럼 있고 나 간다 이러고 쓱 사라졌대요. 그게 마지막이었고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일절 괴롭힌 일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뭔가 기괴하고 좀 그로테스크하죠. 얼굴에 여드름 터뜨리고 그랬다는 부분이. 이토준주에 나오는 거.
그래요? 그거를 이토준지. 알긴 아는데 안 봐가지고. 만화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짜는 게 있거든요. 얼굴 전체에서 짜버리는 거. 없는 징그럽네요. 귀신이 아니야. 그 이토준지 그 만화에 나오는 것도. 그러고 보면요. 그죠? 네. 자, 오늘 붕어집님께서 여러 가지 옴니버스 형태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앞으로 또 언제 돌아오실진 몰라요. 하지만 언제든지 편안하게, 네. 처음에 신청하셨던 것처럼 언제든지 편안하게 돌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붕어집님, 너무너무 네. 감사하고요. 그리고 항상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돌비님도요. 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붕어집님께서 거진한 3가지 정도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물귀신 이야기도 들려주셨고 또 생각이 나는 기괴한 귀신 이야기까지 들려주셨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또 겪으신 여러 가지의 귀신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언제든지 편안하게 제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풍기나 이거 서큘레이터 같은 거 가져다 줘야 되겠다, 산이한테. 제가 전화를 하니까 나 지금 땡땡 어디 성당에 기도하고 있대요. 제가 여기 자주 가는 곳이거든요. 이 성당 근처를요. 야, 너 여기 와서 내가 냉면 한 그릇 사줄 테니까 여기로 좀 와줄 수 있냐. 저는 선풍기 주려고 전화한 건데 냉면 사준다고 하니까 그래 가자. 제가 그때 와이프랑 같이, 그때는 여자친구였죠. 와이프하고 제가 선풍기를 차에 싣고 산이가 있는 장소로 갔거든요. 산이가 있는 곳으로 도착을 하니까 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 어떤 분과 함께 같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가가서 인사하고 이분은 누구시냐, 되게 미인이신데 그냥 뭐 좀 약간 우물쭈물하다가 그냥 오다 가다 몇 번 알게 된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자, 여기서 오다 가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네. 무당이거나 귀신을 보는 사람이거나 뭔가 사연이 있는 사람을 산이가 저한테 좀 얘기해주는, 빗대어 말하는 사람을 저렇게 오다 가다 우연히 알게 된 분이라고, 좋으신 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향후에도 이렇게 표현할 거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다 가다 알게 된 분이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전 그걸 미리 알았기에 또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그러시냐. 여기서 좀 멀긴 하는데 아코 여기 옆에 여자친구 괜찮지? 내가 냉면집 잘하는데 알고 있는데 거기 가자. 제 차를 타고 알려준 대로 내비를 찍고 가는데 멀더라고요. 대구 근교 좀 멀리 나갔는데 장소에 도착을 하고 보니까 어떤 큰 집인데 식당처럼은 안 보이지만 식당 같은 가든 같은 거 아시죠? 산속에 있는. 주위로 보이는 방갈로 방들도 굉장히 많고 또 정자도 여러 개 있고 아래에는 계곡이 흐르고, 보통 이런 데는요, 백숙이나 오리불고기, 파전, 도토리묵 이런 데 파는 좀 그런 가든 같은 식당이었거든요. 근데 메뉴가요, 냉면, 비빔냉면, 만두 이 3개밖에 없더라고요. 예. 네, 메뉴 3개만 팔고 있어요. 딱 보이는 건 그냥 백숙이나 뭐 산채비빔밥 이런 거 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여기 산골짜기 안에 있는 식당인데 냉면, 비빔냉면, 만두 이 3개만 팔고 있길래 내가 여기 근처에는 관광지다 보니까 오다 가다 지나가 본 적은 있는데 여기까지 깊숙이 들어온 적은 없는데 이런 식당 있었네. 또 이런 데가 다 있는데 이건 너무 험해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오겠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마당에 리트리버 한 마리가 크게 귀엽게 꼬리 흔들면서 있길래 목줄에 묶여서 놀아달라고 막 리트리버 꼬리를 흔들고 있더라고요. 막 점프도 하고 귀엽게 애교를 부르길래 산이도 그렇고 제 여자친구도 그렇고 또 개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둘은 또 개랑 놀아주고 있고 저는 너무 더워서 식당에 먼저 들어가서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그 중년의 여성분, 같이 타 있는 중년의 여성분 이름을 선영 씨라고 하겠습니다. 이 선영 씨가 저보고 자기는 물냉하고 비냉 둘 다 먹어도 되냐 그러길래 네,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드시면 될 것 같다고. 어차피 여기 먹으러 가자고 한 산이가 되는 건데 12개 막 시켜도 된다고 제가 웃으면서 말하니까 자기는 그럼 물냉 하나 비냉 하나 만두 이렇게 먹자길래 알겠다고. 저랑 와이프 산이는 물냉파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뭐 심심하니까 비냉도 하나 시켜서 나눠 먹자고 그렇게 음식 주문을 하니까 사장님으로 보이시는 분이 저희 테이블에 오셔서 약간 아래 위로 저를 훑어보고 나머지 친구들도 다 훑어보면서 하는 말이, 사람이 4명인데 왜 물냉 4개 비냉 2개를 시키냐. 앞에 말씀드린 여성분은 물냉 하나 비냉 자기 2개 먹는다고 했고, 예. 저희는 3명이서 냉면에 그냥 맛배기로 비냉 하나 먹는다고 했으니까 6개잖아요 총. 근데 왜 물냉 4개 비냉 2개를 시키냐. 혹시 아까 차에 있는 사람 1명이 더 있던데 1명 더 오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아니요, 저희 4명이 단데요. 그냥 맛배기로 시켜서 먹으려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옆에 있던 선영이 누나가 저기 아줌마 차에 있는 사람 보이시는 거 맞죠? 저런 말을 또 대뜸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니까 아주머니가 좀 당황스러워서 말없이 주방으로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예. 뭐야, 내 차 타고 왔는데 지금 내 차에 누구 있어요? 누구 방금 탔어요? 제가 말을 하니까 산이가 또 옆에서 저 아줌마 여전하네 이러는 거예요. 아니 또 이게 무슨 또 개소리야 또. 너 여기 식당 와본대냐고. 이렇게 제가 말하니까 많이 왔지. 내가 아는 데라고 했잖아. 여름 시즌 때는 내가 한 달에 한두 번은 왔었다고. 너랑은 그러고 보니까 긴 세월 동안 여기 처음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길래 근데 뭐가 여전해? 혹시 저 아줌마도 귀신 보는 거야? 제가 말을 하니까 선영 씨가 저기 산이 친구 아코님이라고 했죠. 아유 근데 정말 미안해요. 아유 뭔가 좀 말하기 뭐한데 정말 미안하다. 갑자기 사과를 하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아이고 따라온 것 같은데 산이랑 둘이 눈을 마주치면서 지들끼리 막 이상한 얘기를 해요. 정말 죄송한데 나중에 식사 다 하시고 집에 가면 제가 부적 하나 써줄 테니까 트렁크에 하루만 놔두실 수 있냐. 그리고 나중에 부적은 불 태워서 없애시면 된다고. 아유 미안해요 아코씨. 저한테 이렇게 말하길래 옆에 있는 여자친구는 아 이게 또 무슨 소리지 또. 아니 이 오빠도 이상한데 또 지인분도 이상하다 이런 표정이고 산이가요. 근데 옆에서 웃으면서 하는 말이 어차피 아코 이 친구도 못 본다고 괜찮다고. 선영이 누나 괜찮다고. 그래도 정화 시켜준다고 하셨으니까 정화는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옆에 여자친구가 좀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아코 얘는 백날에도 못 본다고. 야 아코 들었지? 부적 하루만 트렁크에 놔두고 내일 아무 때나 시간 될 때 불태워라. 오늘 대신에 내가 여기 거하게 쏠 테니까 이해 좀 해주고. 나도 누나가 미안하다고 하니까 나도 미안하다. 자기들끼리 이상한 또 개소리의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뜻을 모르잖아요. 사과는 하는데 저한테 이상한 또 부적을 준다고 하고 답답하니까 그래도 속으로는 아 또 뭐 이상한 일이 또 벌어진 거구나. 또 여기에 일부러 알면서 나한테 모른 척하고 온 거구나.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옆에 저기 선영 씨라는 누나하고 뭐 어디 국 같은 거 하고 왔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둘이 말하는 거 보니까 내 차에 지금 뭐가 딸려붙어 왔다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기 있는 아줌마 여기 사장님도 그걸 본 것 같고 이미 너랑 옆에 선영 누나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고 말해봐라. 욕하기 전에 쌍욕 받기 전에 그냥 말해라. 저나 여자친구나 그걸 물어보고 또 알고 싶잖아요 사실. 나중에 냉면 다 먹고 알고 싶으면 여기 있는 냉면 다 먹고 아까 우리 마당에 있던 리트리버 있지 아코. 리트리버 봤지. 풀어놔버래. 그러는 거예요. 그냥 목줄을 풀래요. 니 개도 아닌데. 아니 남의 집게를 내 마음대로 풀면 도망가겠지. 도망가면 어쩌라고. 아니 네가 궁금하다며. 아니 궁금하면 네가 말을 해주면 되지 왜 개를 푸냐고. 아니 그러니까 더 신기한 거 보여줄 테니까 일단은 저기 리트리버 덮고 좀 풀어보라고. 아니 개 이름도 안 해? 진짜 많이 왔나 보네. 그러길래 그래 일단 먹고 나서 풀어보자. 잘못되면 걔 도망가면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까 만두랑 음식들이 나와서 무더운 폭염 속에 냉면 한 그릇 뚝딱 너무 시원하고 맛있더라고요. 앞에 선영이 누나도 산이도 며칠 굶은 것처럼 엄청 잘 먹길래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보통 음식 좀 천천히 먹는 친구인데 아니 둘이 며칠 굶었어요? 왜 이렇게 빨리 먹는데? 말을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음식만 집중해서 계속 먹길래 모자란 건지 산이가 정말 많이 안 먹거든요. 냉면 하나 더 시키더라고요. 너 2그릇 먹는 거 나 처음 본다. 선영이 누나는 앞에부터 뭐 비냉 하나 물냉 하나 2개를 처음부터 시켰기에 아직 덜 먹은 상태였는데 산이는 허기가 진다고 살이 추가한 게 아니고 하나를 그냥 더 시키더라고요. 저랑 여자친구는 다 먹은 상태라서 둘이 천천히 먹어라. 아까 난 네 말대로 나 저기 리트리버 푼다. 남의 기지만 목줄 푼다.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묶여있는 강아지 쪽으로 가봤어요. 리트리버 상태를 보니까요. 털 관리는 제대로 안 돼 있고 밥그릇엔 사료에 파리가 엄청 붙어있는 거 있죠. 물그릇은 메말라서 하나도 없고 아우 좀 보기 그렇더라고요. 아니 개를 키우는 거면 좀 책임감 있게 키우지. 이게 뭐야 이거. 나도 개를 키우는데. 그리고 남의 집게인데 혹시나 목줄 풀어보러 얘 진짜 도망가면 어떡하지. 전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리트리버가 한번 풀면 미친 듯이 돌아다니거든요. 아 이거 풀어도 되나. 아니 근데 궁금한 거고 기이한 걸 보여준다고 하니까 아니 또 이렇게 활동적인 강아지가 키우는 흔적을 보니까 좀 처참하잖아요. 사료에 파리가 꼬여있는 게. 아이씨 모르겠다. 차라리 도망가라. 여기서 살 바에는 이런 생각이 좀 났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에 말대로 선영 그 누나와 산이는요. 개를 풀면 신기한 걸 볼 수 있다. 사실 저는 이게 더 꽂혔어요. 그래서 옆에 여자친구하고 같이 욕먹을 거 각오하고 목줄을 풀어버렸거든요.
그러더니 얘가 너무 신났는지 역시나 미친 듯이 온 주위를 빙빙 돌고 식당 밑에 계곡까지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더라고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러고 저도 막 여자친구랑 달려갔거든요. 그러면서 물가에 바로 점프를 하면서 그대로 빠지면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더라고요. 아 역시나 밥그릇에 물이 말라 있었다고 했잖아요. 아이고 안쓰러워라. 역시나 우리 저 개 목이 많이 말랐네. 저런 활동적인 개를 진짜 어떻게 저렇게 키우냐. 참 좀 속으로는 정말 그 당시에 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옆에 여자친구가 근데 오빠 왜? 저 옥상 봐봐 이러는 거예요. 아까 사장님 옥상에서 우리 지켜보는데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러길래 제가 그 시선 쪽으로 눈을 돌리니까 진짜 옥상에서요 우두커니 쨍쨍 내리는 그 더운 날 옥상에 올라가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큰일 났다 이거 개 풀어놔서 그런 것 같은데 올라가면 욕 겁나 먹겠다. 네. 어찌됐든 남의 집 강아지고 개니까 야 개야 아까 덕구를 했지 덕구야 가자고 제가 소리치니까 저한테 다가오더니 계속 또 낑낑대는 거예요. 이 덕구라는 리트리버가. 네. 왜 시원하게 물도 마시고 샤워도 했는데 왜 낑낑대냐. 그리고 덕구야 미안한데 나한테 오지 말라고. 나 옷 버린다고. 묶이는 거 싫지. 제가 위로해주면서 얼굴을 계속 만져줬거든요. 예, 걔를 억지로 끌고 식당 쪽으로 다시 향해 가는데 강아지가 옥상에 있는 사장님을 또 봤나 봐요. 근데 사장님을 향해 엄청 짖는 거예요. 뭐야 이거 주인 아니야? 저는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보통 주인이 옥상에 있으면 걔도 주인 따라 올라가거나 충분히 리트리버의 활동량이면 주인한테 찾아갈 텐데 야 주인한테 짖으면 안 되지 왜 이렇게 심하게 짖지? 옆에 여자친구도 좀 리트리버를 진정시킨다고 꾸짖듯이 얘기를 했어요. 그만 네. 짖으라고. 그러다가 사장님이 계속 우리를 노려보고 있으니까 사장님이 죄송하다고 얘가 너무 더워 보여서 털도 지저분하고 풀어서 계곡물에 한번 담그려고 그냥 장난 한번 친 건데 제가 다시 묶어놓겠습니다라고 제가 정중하게 사과를 했거든요. 어찌됐든 저희 개는 아니니까요. 그러면서 저 한번 보시고는 대꾸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대로 대꾸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저를 보는 건지 개를 쳐다보는 건지 계속 빤히 쳐다만 보고 있어요. 뭐야 사과를 했으면 반응을 좀 해주지. 속으로 저는 또 씩씩대고 있었는데 근데 이 리트리버 덕구가요. 저희 차를 한번 또 빙빙 돌더니 아까 산이랑 선영이 누나가 탔던 뒷좌석에서 냄새를 막 맡는 거예요. 문을 열어달라고. 아니 야 미안한데 이 더러운 발로 내 차 만지지 말라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짖더라고요. 야 왜 이렇게 싸납게 짖냐고. 차에 뭐 없는데? 뭐 먹을 거 없는데? 여자친구는 또 옆에서 괜찮다고 달래주고 아니 너무 갑자기 차 뒷좌석을 싸납게 짖다 보니까 네. 아니 왜 이러지? 멍하니 있는데 이제 음식을 다 먹은 산이와 선영이 누나가 나오더니 덕구야 이리와 이러면서 덕구야 이리와 달래주더라고요. 근데 이 덕구가 산이한테 엄청나게 점프를 하면서 안기면서 산이 옷을 완전 더럽혔어요. 그 행동 아시죠, 돌핀이? 아이고 형아 옷 다 젖었네. 물에 빠지고 왔네 우리 덕구. 그러면서 산이가 개들을 엄청 좋아하니까 사람보다 사실 강아지를 더 좋아해요. 얘는요. 세상에 믿을 건 반려견이다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좀 그런 친구예요. 옷이 더러워지든 말든 덕구를 안아주면서 아이고 미안해 저기 차 안에 뭐가 있지 뒤에 사람 같은 사람이 있지 우드컨이 있지 이상한 소리를 하길래 미안해 덕구 놀래키려고 한 거 아닌데 미안해 야씨 뭔 또 개소리냐고 아니 차 안에 뭔가 있냐고 뭐 진짜 달고 온 거야? 그냥 농담 아니었어? 저랑 여자친구가 또 시작이다 그러면서 야 그리고 저기 니들 뒤에 봐봐 위에 옥상 봐봐 아주머니 저기에서 나를 보는 건지 덕구를 보는 건지 위에 있다고 제가 말해주니까 선영이 누나랑 산이가 옥상을 바라보니까 저기 아줌마 내려오세요. 계산도 해야 되는데 거기 왜 서 계시냐고 내려오세요. 선영이 누나가 친절하게 말을 하는데 아주머니가 갑자기 그냥 가라고 계산 안 해도 됐으니까 그냥 가라고 계산하지 말고 가 그냥 가쇼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음식을 먹으면 계산을 해야죠. 무슨 소리냐고 여기 카드 있으니까 긁어주시라고 산이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됐다고 그냥 가라고 계속 그냥 가라고 반복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선가요? 가게 안에서 지팡이를 짚으면서 할머니 한 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덕구 이렇게 부르니까 덕구가 또 엄청 좋아하면서 꼬리 흔들면서 가게로 들어가더라고요. 할머니한테 안기면서 아이고 내 새끼 신나게 물놀이 하고 왔네. 덕구한테 해맑게 말하시며 쓰다 넣어 주시는데 어이 총각 오랜만이네. 우리 식당 여름까지만 하고 문 닫았는데 아유 총각 정말 오랜만에 왔네. 또 한 1년 만에 온 거지? 이제는 근데 총각 음식 먹고 싶걸라 이번 여름이 마지막이라고 산이를 여러 번 본 것처럼 총각거리면서 이번이 식당 마지막 영업이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산이가 앞에 다가가서 할머니 안녕하세요. 안 계신 줄 알았는데 계셨네요. 저기 방갈로 안에 한숨 자고 있었다고. 덕구가 어찌나 싸납게 짖어서 좀 깼네. 그리고 옆에 선영 아가씨 오랜만이구만. 통화로는 계속 했는데 어머님 잘 지내시는가? 서로를 안부를 묻는데 저랑 여자친구는 여길 처음 오는 거니까 그냥 뻘쭘하게 폰 만지면서 그냥 있었어요. 또 지들끼리 뭐 사연이 있나 보지 이러고 있었는데 산이가요. 위에 사장님 옥상에서 안 내려오네요 할머님. 제 친구가 덕구 목줄 풀자마자 올라가신 것 같은데 아니 옥상으로 도망가신 것 같은데 예. 아직도 저러시냐? 그렇지. 내가 요즘 힘이 붙여서 우리 덕구를 못 챙긴다. 근데 저 아는 여전히 걔가 풀리면 여전히 저 모양이네. 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런데요 할머님 저희가 뭔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 따라온 귀신도 저 위에 사장님이 보신 것 같은데 지금 차에 있는 걸 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덕구도 차를 향해 막 짖고 있는 거 계속 저렇게 덕구가 짖을 때마다 옥상으로 도망가고 저러시면 힘들 텐데요. 그리고 저희 올 때마다 맨날 못 알아보는 건지 아니 못 알아보는 척 하는 건지 어휴 그러는 거예요. 일단은 다시 말한 대로 산이하고 이 선영이 누나는 여기를 많이 왔어요. 근데 항상 올 때마다 처음 오는 사람처럼 그렇게 지금 대우를 한대요. 일단 저랑 여자친구는 이 사람들 대화하는 게 대충 짐작은 하고 있는데 정확한 뜻과 해석을 모르니까 궁금해 미치겠어요. 덕구를 풀기만 해보라고 해서 풀었는데 풀자마자 사장님은 옥상 위로 도망가 버리고 아니 도대체 뭔 소리야 뭘 알아야 아는 척이라도 하고 뭐 생색이라도 내지 않은데 아니 선풍기 가져다 주는데 냉면 사준 데서 왔는데 무슨 50분 거리를 시다바리로 운전해서 여기까지 와서 냉면 얻어먹긴 했는데 아니 뭔가 내가 여기서 또 꼬봉 심부름꽃 놀이를 당했나 이런 뭐 당한 느낌이 빡 들어서 짜증이 좀 나더라고요. 더워서 좀 그랬던 것도 있고 야 산 좀 짜증났는데 말을 좀 이제 하지 그냥 이대로 집에 가던가 더워 죽겠는데 지금 여기서 뭐 하냐고 영문도 모르지 답답하니까 짜증난다 옥상에 있는 아줌마는 뭐냐고 그리고 할머니랑 아시는 사이 같은데 다들 무슨 소리 하냐고 제가 좀 신경질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선영이 누나가 또 저한테 다가와서 아유 아까 또 제가 사과했지만 미안해요. 아까 친구분 그리고 잠시만요 이러면서 제 차 뒷좌석을 열더니 종이 가방 아까 하나 들고 있던 거 보긴 봤거든요. 그걸 가져오더니 할머님 여기 가져왔습니다. 놔두고 가려고 했는데 다행히 뵙고 갈 수 있어서 이렇게 전해드리네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차에 잡기도 몇몇 붙어온 것 같으니까 할머님 여기 잘 해결 좀 해주시라고 이렇게 전해주시곤 또 자기 백에서는요. 아까 말한 대로 부적 하나를 꺼내더니요. 네. 여기 아코 친구분 트렁크 문 좀 열어주라고 해서 열어줬는데 거기 놔두더라고요. 그리고는 닫고 내일 꼭 여기 이 부적은 꺼내서 안 보이는데도 불태워버리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답답하다 말해준다고 했는데 이건 또 뭐하는 짓인지 아이고 저 종이 가방은 또 뭐고 갑자기 저 누나 백에서 부적은 왜 나오고 아우 딱 짜증날 찰나예요. 산이가요 덕구를 데리고 가다니 목줄을 다시 채우더라고요. 그리고는 옥상에 있던 사장님이 목줄을 채우자마자 내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장님이 말없이 내려와서는요 저희한테 하는 소리가 조금 이상했어요. 뒷좌석에 2명 트렁크 안에 1명 더 있어 참고하라고 그러면서 식당에 혼자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제 차다 보니까. 네, 그러면서 저희가 아까 먹던 걸 치우시더라고요. 분명 저는 저를 보면서 뒷좌석에 2, 트렁크 안에 1놈 참고하라고 이 말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데 이거 뭐야 이거 진짜네? 이거 다 본다고 했으니까 진짜네? 그러면서 할머니가 그냥 웃으시면서 별거 아니니까 옆에 있는 총각은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이왕 온 거 나보고 가긴 좀 그러니까 매실차 한 잔씩 하고 가라고 내가 냉매실 맛있게 시원하게 담가놨다고. 네, 저랑 여자친구는 그냥 뭔가 기분이 사실 안 좋았어요 그때. 그냥 매실차를 마시기보다는요 그냥 덕구 다시 목줄을 채운 채로요 제가 끈을 매서 산책을 갔거든요. 그냥 저는 여자친구랑 덕구 산책이나 하고 올랍니다. 저는 나갔거든요. 그러더니 산이도 그냥 같이 가자고 저희 올 때까지 선영이 누나는 할머님하고 이야기 좀 하고 있으시라고 저희 3명은 그렇게 산책을 하면서 옆에 있는 제 여자친구도 산이 오빠 너무 궁금하다. 여기 사실 의도적으로 온 것 같은데 우리 오빠도 궁금하고 아코 오빠 지금 화난 거거든요. 나중에 조금만 건너면 지금 이 인간 욕할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보려고 본 건 아닌데요. 혹시 아주머니 한 손이 좀 이상하던데 손가락이 몇 개 없는 것 같은데 아까 처음 주문했을 때 가까이 봤다. 제 여자친구가 딱 그러더라고. 뭐라고 손이 없다고? 손가락이 없다고? 아까 주문 받을 때 손 보니까 손가락이 몇 개 없으시던데? 이 말을 하니까 산이가 이제서야 입을 지가 열어서 얘기를 해주는 게 너 여기 올 때 식당 간판 봤냐 안 봤냐? 안 봤지. 그냥 주소 내비 찍어준 대로 왔으니까.
그리고 도착하니까 무슨 가든 작게나마 적혀있긴 했지. 근데 내가 봐도 식당처럼 생기긴 했는데 인터넷 쳐도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 식당 맞냐고 인터넷 검색해도 안 나오는데 당연히 안 나오지. 뭐 허가받은 식당은 사실 아니니까. 그리고 말했잖아, 허가받은 식당도 아니니까 그냥 형태만 가든이라 해놓은 거고. 나도 여기 온 지는 사실 한 7년 정도 됐다. 한 7년 됐는데 처음 왔을 때가 청도에서 큰 구판이 있어서 내가 이틀 동안 좀 고생을 바라지 형식으로 해서 좀 힘들게 도와줬거든. 그러다가 여기를 우연히 오게 됐는데 딱 더운 날 5개월 정도만 여기 냉면 장사를 하거든. 주 메뉴는 우리가 먹었던 냉면이나 비냉, 그냥 무허가로 식당 하는 데다. 그때 당시 여길 누가 추천해서 단체로 오게 됐는데 나도 여기 냉면이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더라. 그리고 나 냉면 다 먹고 나서 알았지. 아, 여기 이 동네 성지구나. 이러는 거예요. 뭐 성지? 식당 같은데 방갈로도 많잖아. 그런데 방갈로 보통 하면 아까 네 말한 대로 오리백숙이나 뭐 오리고기나 뭐 파전 이런 거 팔아야 되는데 여기는 방갈로가 이렇게 많고 식당 같은데 식당이 아니고 또 여기 방 안에 들어가면 테이블은 엄청 많고 그런데 일하시는 사람은 지팡이 짚으신 할머니와 아까 그 사장님.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러네. 이런 식당이면 보통 음식을 거하게 팔거나 그래야 되는데 냉면은 좀 안 어울리긴 하지. 제가 그랬는데 여기 여사장님은 저기 할머니 따님은 아니시고 조카분이셔. 그리고 사연이 좀 있긴 한데 내림굿을 저 조카분 지금 아까 여사장님을 받으셨거든. 뭐 간략하게 사연을 좀 말하자면 할머니께서 아들만 있으셔. 딸이 없으시거든. 너도 눈치챘듯이 할머니가 한때는 용한 무당이셨어. 그런데 이 할머님이 자연적으로 이게 내림을 받은 게 아니라 어느 누군가한테 내림굿을 받아서 귀것을 보게 된 거거든. 어느 순간에 힘이 붙이고 점점 체력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좀 쇠퇴하니까 이거를 누군가한테 뭐 물려주거나 아니면 뭐 누군가한테 뭐 양밥을 내려서 줘야 되는데 그 짐을 덜어야 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다. 이게 반드시 혈연 관계만 가능하다. 그것도 여자이만. 근데 할머니께서는 아들만 3명 있거든. 그리고 손자도 아들밖에 없어. 그 짐을 덜어야 되는데 여성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튀어나온 게 저분 할머님 조카분이시거든. 저기 여사장님. 근데 너도 상식적으로 내림굿을 누군가가 다시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데 네. 너 같으면 하겠냐? 당연히 안 할 거 아니냐. 그런데 조카분께서 과거 저분 사고를 많이 치셨던 분이다. 그러니까 쉽게 다른 걸로 말해서 돈적으로 사기를 좀 많이 치신 분이야. 조건부로 단 게 자기가 이 내림을 받는 조건으로 빚이나 금전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면 내가 이걸 대신 받아가겠다. 이런 거래를 했대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믿거나 말거나. 왜냐면 일단 자기 빚 갚아주고 돈 많이 주면 받아간다고 하니까 뭐 믿거나 말거나. 그분은 약간 이런 내림이나 무속인 걸 자기 이모임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단다. 안 믿는 사람이라서 그냥 돈만 받고 튈 생각이었지. 근데 다시 말하지만 저 할머니 되게 용한 분이시거든. 근데 그 여성분은 내림 받고 나서 사기꾼 근성이 어디 가겠냐. 남아있지. 사기꾼은 계속 사기꾼이야. 절대 안 바뀌거든. 네. 분명 돈 다 받고 빚 다 해결되면 내가 내림 받든 말든 퉁쳐서 튀길 작정이었는데 근데 찐으로요. 저 여사장님도 눈에 보이게 됐대요. 어느 순간. 눈에 보이는데 어디 가지도 못하고 이게 진짜냐고 이모 옆에서 일단은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거래요. 식당 일하면서. 일단은 할머님은 너무 귀것에 신기에 너무 눌려서 다행히 내림을 저기 전달을 했으니까 많은 짐을 내려놓고 좀 편히 살고는 있지만 그래도 조카라고 같이 옆에 있어주는 건데 근데 내가 보기에는 저기 여성분 아직도 사기꾼 근성 지금도 있어 보이거든. 만약에 진짜 귀신 안 보이면 여차하면 튈 작전이다. 저 사람은. 그래서 그런가 신분들이 좀 노하신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여기 성지라고 하지 않았냐. 여기 거의 주 고객들이 일반인이 오겠냐. 내가 말하는 성지는 넌 알 거 아니냐고. 여기 냉면 먹으러 오는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 아니다. 여기 냉면집이요. 전국에 있는 무속인 분들이라면 이 냉면집을 거의 아실 거예요, 돌비님. 정말. 이 장소를 좀 말하기는 좀 그렇고 정말 아실 거예요. 아무튼 여기는 주 고객이라고 전국에 오는 장소다. 여기 보면 방갈로가 많지 않냐. 식당처럼 보이지만 그냥 여기 숙소다. 저기서 누가 와서 자고 가면 누가 자고 가는 게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일단 무속적이 일하시는 분이 주 고객입니다, 여기는. 저기 와서 누가 자고 가면 맨날 며칠을 자고 가는 사람들도 많고
늦기도 뭐 산기도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여기 여름 음식 장사, 딱 여름에만 정말 음식 장사하고 겨울에는 사람들이 더 많이 온다. 아, 산기도 신기도 드리러 겨울에 주로 많이 온다고 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야, 근데 냉면 맛이 그냥 가라식당이잖아. 어찌됐든 야매식당인데 냉면 맛이 엄청 맛있던데? 내가 이때까지 먹은 냉면이랑 비냉 그 정도로 최고 맛이던데?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야매라는 식당 치고 정말 양도 푸짐했고 맛있었어요. 선이도 그치 옆에서 저희 그때 당시 와이프도 그치 되게 맛있던데? 아까 할머님이 비법이 있는 건지 만드시는 거 조카분에게 전수를 해 주셨는데 할머니 손맛이 되게 좋다. 처녀적부터 식당을 하신 것 같은데 음식도 그렇고 손재주도 좋으신 것 같다고. 그런데 저 할머니도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내림굿이라고 하지 않았냐. 저 할머니도 누군가한테 할머님이 처녀적에 큰 사고를 치신 것 같아. 저 할머님도 누군가한테 이 할머님도 내림굿을 받아서 용하게 된 무속인의 삶을 계신 거래요. 네. 근데 이거를 저도 궁금한데 산이도 이거는 모른대요. 분명 저 할머니도 무슨 사고로 과거 치신 거래요. 그래서 내림굿을 받아서 무속적인 삶을 살고 이걸 또 누군가한테 자기가 짐을 덜면 전해줘야 되는데 딸이 없어서 저기 조카분한테 전달이 된 거거든요. 근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한계가 온 건지 나이가 점차 드니까 감당이 이 신들한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예, 누군가한테 다시 전해줘야 되니까 그걸 뭐 딸도 없고 손녀도 없으니까 결국에 현은이 조카한테 많은 돈을 주고 저렇게 떼줬는데 만약에 저렇게 안 가져갔으면 이미 저 할머니 돌아가셨을 거라고. 그러면 나 여기서 궁금한 거 있는데 너랑 선영이 누나는 근데 여기 왜 온 거야? 냉면 먹으러 온 건 분명 아닌 것 같은데 나 이용했으니까 아 사실은 진짜 미안하다. 너 속이려고 속인 건 절대 아니라고 처음으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어제 사실 지성기도를 선영이 누나가 40시간 이상을 드렸다. 할머님 부탁을 받고 지성기도? 저 할머니 막내 아드님이 손주가 100일 전에 태어났거든. 늦게나마 막내 아드님이 손주를 지금 드디어 본 거란다. 아까 말한 대로 3명의 아드님이 있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그 3명의 아드님 첫째 둘째 그 손주들이 안타깝게 하늘로 다 갔어. 뭐 혹은 유산이 됐다고 할게. 또 태어나는 손자 2명이 안타깝게 사고를 당해서 하늘로 올라갔대요. 그렇게 많은 손자들을 하늘로 올려보냈대요. 이게 우연이 아닌 건 알 거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면. 그래서 막내 아드님이 늦게나마 결혼해서 이번에 또 아들을 낳았는데 할머님이 정말 오래 못 사시는 것 같으니까 지키고 싶겠지. 얼마나 이쁘겠냐 손자인데. 네. 그런데 더 이상 지킬 힘은 없으시고 그래서 저기 선영이 누나한테 부탁해서 지성기도를 드린 거다. 나도 어제 도와줬다. 예. 야 그러면 선영이 누나는 무건대 지성기도를 드리냐. 당연히 뭐 보통 사람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너 일전에 너 분명 이 사람 본 적 있을 거야. 뭐 어떤 사람? 너 왕을 모시는 무속인 너 기억나지? 기억나지. 내가 몇 번 봤지. 왕을 모시는 무속인 분이 계신데 저기 선영이 누나가 예. 너 선덕여왕 알지? 알지. 신라의 여왕이었지. 선덕여왕을 몸주신으로 모시는 분이 저기 선영이 누나래요. 오? 참고로 우리나라에는요. 선덕여왕을 몸주신으로 모시는 여성 무속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예. 이게 뭐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모르겠어요, 돌빈이. 많죠. 근데, 예. 네. 근데 검색을 하니까 있긴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분도 그때 당시 들었을 때 선덕여왕을 몸주신으로 모시는 분이 저기 선영 누나래요. 아유, 그러면 높은 분이네. 일단 제가 웃기니까. 마침 여기 아까 말한 대로 지성기도 드리지 않았냐. 여기 가져다 줘야 될 물건도 있고 여기 먼 거리를 택시 타고 오려고 했는데 네가 딱 마침 그때 선풍기 준다고 여기 오자고 내가 너 꼬신 거다. 냉면 한 그릇도 시원하게 먹으면서 아코 고맙다. 역시 우리 친구인가 보다. 여기 사실 택시 부르면 안 가려고 하거든. 대도 않는 이런 반농담을 하니까 좀 짜증이 더 나더라고요. 그런데 뭐 재미난 이야기도 듣고 기이한 이야기도 듣고 있으니까 인연이다라고 생각하면 연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다시 걸으면서 문득 또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럼 아까 선영이 누나가 종이 가방에 든 거 뭐냐고 할머님한테 드린 거. 그거 여태 하늘로 올라간 손자들 관련 물건들이래요. 마지막 손자 하나라도 네. 지키고 싶은 마음에 그 물건을 가지고 지성기도를 드리고 있던 거래요. 왜 하늘로 갔는지에 대해선 이유가 사실 있는데 말하기는 좀 그렇다. 총 손자가 4명이 있었대요. 돌베님. 뱃속에 1명, 태어난 손자가 3명 있었는데 네, 일단은 다 하늘로 올라갈 거네요. 그 이유는 있대요. 근데 차마 말은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이제 마지막 막내 아들을 통해서 낳은 이 마지막 손주까지는 지키고 싶어서 지성기도를 드렸는데 나도 도와줬다. 예.
그 과정에서 40시간이나 이 지성기도, 쉽게 말해 지성기도 여러분 굿입니다. 기도를 드리면서 하는 굿이에요. 네 차의 잡기들도 좀 꼬여서 따라온 것 같긴 하거든. 그래서 식당 사장님도 문득 차 안에서 우리는 분명 4명인데 차 안에 우두커니 무섭게 앉아있는 이것을 봤으니까 그런 소리 한 거겠지. 네. 당연히 아코, 그리고 너 옆에 있는 아코 여자친구는 보일 리 없지. 그런데 혹시 모르잖아. 정화할 건 정화하고 그래야지 좀 마음이라도 안 불편하지 않겠냐. 그래서 선영이 누나가 너한테 부적 써준 거거든. 앞에 말한 대로 차에 뒀으니까 내일 꼭 불태워라. 좀 엮이게 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요. 이러더라고요. 야, 미안하던 말을 잘 안 하던 애가 그런 말 하니까 좀 그 당시는 의아했어요. 이런 상황을 겪은 거다 보니까 또 산이가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짠하더라고요. 또 네. 아이를 위한 지성기도다 보니까 그때 당시도 저도 화가 좀 누그러들더라고요. 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옆에 듣고 있던 여자친구가요. 근데 아주머니는 왜 덕구라는 걔한테 거부감이 드는지 궁금하다고. 근데 저는 잊고 있었어요. 그러네. 왜 덕구한테 거부감을 든대? 저도 잊고 있었던 이야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자친구가 걔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건 물었던 것 같은데 얘는 의미 없이. 그런데 그거 좀 참 아이러니하다. 저기 여사장님이 개를 엄청 싫어하거든? 고양이도 싫어하고 일단 짐승은 다 싫어한대. 근데 앞에 말한 대로 저분이 돈 때문에 받은 내림굿이라고 하지 않았냐. 일단 저분은 모든 게 다 세상에 귀신이 어디냐. 가짜인 줄 알고 거짓부렁이 짓거리 하다가 신들이 노했다고 해서 지금 옆에 있는 할머니랑 같이 사는 거라고 했잖아. 그런데 할머니랑 오래 옆에 있는 동반자는 저기 리트리버 덕구지 않냐. 그리고 저 덕구가 사실 나이가 많아. 10살이 넘는데요. 전 몰랐는데 너무 쌩쌩해서 어린 개인 줄 알았는데 나이가 꽤 많더라고요. 근데 저 덕구 개가 보통 개가 아니야. 아쿠야, 너 예전에 내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지어진 지가 10여 년이 넘어. 여기에 많은 무속인들이 왔다 가고 여기는 무속인들이 말하는 흔히 말하는 기도드리는 성지 같은 장소라고. 그럼 이 개가 어릴 때부터 근 10년 넘게 여기 살다 보면 이 개마저도 보통 개는 아닐 거라고. 무속인 분들이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냐. 저 덕구도 뒤치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것 같더라. 너 아까 봤잖아. 차에서 뒷자리 향해서 막 짖고 있는 거. 저게 보통 아니야. 그런데 그걸 들으니까 저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러네. 어릴 때부터 어린 강아지가 살았을 거고 많은 무속인들, 흔히 말하는 찐 무속인 분들이 여기를 거의 1년에 한 번씩 드나들다 하는 거면 이 개도 보통은 아니겠다. 믿거나 말거나지만. 그러니 좀 이상한 것 중 하나가 덕구가 목줄을 풀어줄 때마다 저기 아주머니가요. 몸이 굳는데요. 그러면서 멍해지더래요. 산이는요, 몇 년 전부터 사실 그걸 봤대요. 그래서 저한테 이 덕구를 풀어보면 기이한 걸 보게 될 거라고 한 게 저 아주머니가 옥상에서 일단 굳어있던 거래요. 저희를 보고. 너 아까 둘이 봤을 거 아니냐. 옥상에서 우두커니 서 있는 거. 그거 잠시나마 굳은 거라고. 예. 그냥 너희 노려보는 거 아니야. 그냥 굳은 거야 그대로. 앞에 말했잖아. 여기 성지라고. 계곡이 흐르고 뒤에는 산이고 야산에는 맥 같은 게 흐르고 산기도 드리기 참 좋은 장소지. 그리고 여기 귀신 나오기로도 유명한 장소이기도 하잖아. 어찌됐든 무속 사람들이 여길 많이 오게 되는 거고 자주 오는 장소이기도 하고 이런 사연을 일단 산이랑 여자친구랑 저희 덕구 이렇게 넷이 다시 돌아가면서 산책을 이어가고 식당으로 돌아갔거든요. 이제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할머님이 말씀을 하나 더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다시 말하지만 장사는 올해까지라고 겨울 숙박도 내가 여기는 없을 거라고 이제 내가 콩 팔러 가거든. 내가 하늘에서 여기 산이 총각 여기 선영 아가씨 지켜보겠다고 항상 몇 년 동안 고마웠다고 너무 고마웠고 마지막 지성기도 드려줘서 감사했다고 내 남은 여생 우리 막내 손주 보면서 살고 싶어서 나도 이사 간다고 그리고 우리 조카 옆에 있는 저기 나이만 들었지 저 조카 남은 재산 들고 절에 들어간대요. 내가 여기 떠나면 쟤도 떠나야 되니까 무속길은 끝내 걷지 않겠다고 어떻게 보면 나 때문에 저렇게 받은 건데 그래도 존중해줘야지. 그리고 여기는 몇몇 선생들이 쉼터로 내어주기로 했거든. 우리 산이 총각 여기서 편히 쉬다 가라고 내가 비번 알려줄 테니 편히 쉬다 가라고 오다 가다 청소나 해줄 수 있으면 청소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저희는 그 길을 떠났거든요. 오늘 사연은 대구 근교에 위치한 무당들의 지역 성지이자 쉬어가는 장소에 있던 사연을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야, 진짜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오늘 아코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소중한 사연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 아코님께서 해주신 이야기도 역시 아코님 스타일로 어마무시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아코님의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구독하신 지 얼마 안 되셨거나 시청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돌비 아코 검색하시고 무조건 정주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분의 스타일도 독보적이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